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의 쌍수 이야기와 쌍수 Q&A 영상을 찍어보고자 합니다. 일단 저의 쌍수 변화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변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과 저의 쌍수 이야기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쌍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쌍꺼풀 수술을 2021년 12월 연말에 하였고 지금은 2달 차가 다 되어갑니다. 쌍수를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어릴 적부터 제 눈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것이 저의 로망이었어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쌍꺼풀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강남언니라는 앱에 들어가서 쌍수 후기를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그곳에서 유명한 곳이 압구정에 있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압구정 4곳에 가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도 인라인이 뭔지 인아웃라인이 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게 인아웃라인이라는 것을 듣고 그냥 인아웃라인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가면 떼기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눈을 찝어주시면서 라인을 만들면서 상담을 해주세요. 근데 저는 그때는 상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냥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4번째로 간 병원에서는 인아웃라인은 어떻게 되고 눈매 교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나 보여주셔가지고 이해도 잘 되고 믿음이 가서 저는 4번째 병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병원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유튜브 정책상 알려드릴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DM을 보내주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하게 된 라인은 세미아웃 라인이에요. 세미아웃 라인은 인아웃 라인인데 아웃라인에 가까운 라인입니다. 세미아웃 라인으로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처음에 인아웃 라인으로 하고 싶다 했는데 원장님이 세미아웃 라인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추천해 주셔서 세미아웃 라인으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세미아웃 라인을 할 때는 앞에 몽고주름이 없어야 되거든요. 몽고주름이라 함은 그 눈 앞에 이쪽에 이렇게 갈고리처럼 된 그런 거를 몽고주름이라 하는데 몽고주름이 없어야 세미아웃 라인이 가능해서 밑트임을 해서 몽고주름을 없애주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 수술보다도 저의 눈이 커지는데 도움을 준 것은 눈매 교정 수술이었어요. 눈매 교정 수술이라 함은 안검하수를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원래 저의 눈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엄청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그런 눈이잖아요. 눈을 제대로 다 뜬 것 같지도 않고 윗 눈꺼풀이 아래로 내려와서 눈동자도 절반도 안 보이는 그런 눈이었어요. 그게 눈 뜨는 힘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눈매 교정은 그런 눈 뜨는 힘을 키워주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가격에 대해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적으로 저는 절개 세미 아웃라인, 밑트임, 눈매 교정을 진행하였고 원래 가격대로 하면 200만 원이 넘는 가격인데 제가 수험생 할인을 받아서 140만 원에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술 과정 중에 아픈 정도와 마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전신 마취를 해주셔서 한 3분 정도 재워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 쪽에 국소 마취를 하고 깨워주세요. 깨워주셔서 눈 떠보세요 이런 말을 한 10번 이상 정도 하세요. 그 이유는 이제 눈 뜨는 힘을 확인하기 위함도 있고 라인이 제대로 잘 잡혔는지 불균형은 아닌지 그런 것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아무래도 계속 눈을 뜨고 깨어있는 상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 저는 조금 아픔을 많이 느끼긴 했어요. 어쨌든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살을 꼬매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이 이렇게 당겨지고 하는 그런 아픔을 느끼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밥을 풀 때도 그 수술 당시와 비슷하게 아픈 정도를 느꼈습니다. 아프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포기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참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술 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 옆에 계시던 분은 수술 후에 해롱해롱 거리셨어요. 근데 저는 수술 과정에서도 정신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지 어지럽거나 이런 것도 없어서 거의 한 5분 정도만 쉬고 바로 퇴원을 해서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의 눈 상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여기 띄워드릴게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막 망했다고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았고 사실 그 당시에는 어릴 때부터 저의 로망이었어가지고 쌍수를 했다는 자체만으로 행복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붓고 더 멍이 많이 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수술 과정에서 제가 피가 엄청 많이 났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술도 지연돼가지고 1시간 이상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솔직히 선글라스를 쓰고 다닐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의 눈 상태를 보니 절대 그냥 다닐 수는 없겠다 싶어서 매일 선글라스를 쓰고 다녔습니다. 저의 눈 상태를 그냥 드러내고 다니는 것보다 선글라스를 쓰는 게 덜 쪽팔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온찜질과 냉찜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찜질팩과 거즈를 주십니다. 병원에서도 알려주시겠지만 처음 3일 정도는 붓기를 빼기 위해 냉찜질을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저는 붓기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 같고 3일 후에도 붓기가 별로 빠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서 한 5일 정도를 냉찜질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 겨울이었기도 하고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서 바람을 쐬며 산책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5일 정도 이후에는 멍을 빼기 위해 온찜질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수면 자세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하루 종일 이 의자에 앉아서 지냈습니다. 수술한 부위가 가슴보다 높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자에서 하루 종일 지냈고 그리고 잘 때는 베개를 2-3개 쌓아놓고 자곤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 자고 눈을 뜨고 있는 게 라인이 잘 잡히는데 좋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눈 뜨는 연습을 해줘야 하는데 저는 처음에 붓기가 많았을 때 눈 뜨는 연습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릅뜨기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알아낸 방법으로는 이렇게 고개를 내리면 눈이 자동으로 크게 떠집니다. 그렇게 해서 눈 뜨는 연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 수술을 하고 나면 그 수술 부위에 물이 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세수나 머리 감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수를 할 때는 눈 부위를 피해서 고양이 세수를 해줘야 하고요. 저는 머리를 2번 정도 미용실에 가서 감았습니다. 미용실에 가면 수술 부위에 안 닿게 이렇게 뭔가를 씌워주시고 머리를 감겨주세요. 그리고 실밥을 풀기 전에 저는 밑트임까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그 눈곱이나 먼지가 엄청나게 많이 껴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 면봉으로 조금씩 살살살 건드려서 빼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쌍꺼풀 수술만의 부작용은 아니고 제가 잘못한 점이기도 한데 일단 저는 수험생활 때 거의 5시간도 제대로 못 잔 채로 지내서 안구 건조증이 엄청 심해졌었어요. 근데 그 상태로 수능을 보고 나서도 일주일 만에 라섹 수술을 하였고 또 3주 만에 쌍꺼풀 수술을 하였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구 건조증이 엄청 심하게 남아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마시고 눈이 조금 쉴 기한을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술을 받은 곳이 제가 상담한 다른 병원보다도 몇십만 원이 비쌌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병원이 생겼는데 몇십만 원의 금액 때문에 다른 병원을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쌍꺼풀 수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결정이잖아요. 엄청난 많은 변화를 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무작정 싸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쌍수 관련 썰을 하나 풀어드리자면 제가 민증이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민증이 나오기 전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는데 공항에 지나갈 때 청소년증을 들고 갔어요. 근데 그 공항 직원분이 사진과 제가 너무 달라서 계속 저에게 이름도 다시 물어보시고 주민번호 물어보시고 생년월일 물어보시고
다 물어보셔서 겨우겨우 통과시켜 주셨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저는 쌍수로 인해 엄청나게 변화를 하였고 진짜 만족도가 100%라서 이렇게 여러분께 저의 쌍수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직 궁금한 게 남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DM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솔솔하게 말을 해서 죄송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을 올릴 예정이니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수를 고민하신 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